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 난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몰라. 느낌이 안 좋아. 지금 저한테 의뢰인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이 드라마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믿는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이돌아이 5,6회는 누가 범인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은 과연 옳았을까? 모두가 의심할 때 단 한 사람만 믿는 선택. 그건 구원일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덫일까요? 그리고 7회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아이돌아이 5,6회 핵심 흐름부터 7회에서 터질 파고까지 못 본 사람도 다 본 느낌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이돌아이 5회는 살인사건이 본격화되는 회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을 만들기 위한 구조가 완성되는 회차입니다. 이 회차의 핵심은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의심받도록 배치되었는가입니다. 사건 직후 공식적으로는 아직 범죄인지 사고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언론은 이미 사건을 아이돌 관련 사고로 규정하고 대중은 라익의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라익은 차갑고 말이 없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즉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불러오는 얼굴입니다. 5회는 이 선입견이 어떻게 수사보다 먼저 작동하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수사팀은 처음부터 조급합니다. 위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길 원하고 아래에서는 언론이 답을 요구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증거를 쌓기보다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팀 내부 갈등, 리더십 문제, 강우성과의 마찰, 이 요소들은 각각만 보면 불확실하지만 하나로 엮이면 아주 설득력 있는 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에 라익이 놓입니다. 5회의 라익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죠. 이 태도는 라익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한 사람을 무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언은 종종 숨김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라익은 이미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5회 중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재희입니다. 그는 처음엔 참고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의심을 견디는 대신 의심을 옮기는 쪽으로. 라익과 강우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라익이 팀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뉘앙스. 이 말들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검찰이 기다리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라익을 향해 고정됩니다. 5회에서 묘하게 중심에 있는 인물은 금보상입니다. 그는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라익을 적극적으로 감싸지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 태도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5회는 금보상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축으로 남겨둡니다. 5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의외로 피의자도 증인도 아닙니다. 맹세나입니다. 모든 정황이 라익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데도 세나는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는 선택. 이건 변호사의 직업적 판단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결단에 가깝습니다. 세나는 과거에 믿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아직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증거보다 먼저 사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5회 후반부는 눈에 띄는 사건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라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질문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설명은 점점 변명처럼 들리며 침묵은 곧 죄가 됩니다. 이 변화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고 라익은 그 답에 맞춰 해석되는 인물이 됩니다.
오해는 이렇게 끝납니다. 라익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만 라익의 곁에 남습니다. 맹세나. 이 엔딩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해를 향한 가장 잔인한 예고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한 명뿐일 때 그 믿음이 깨지면 무너지는 것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라의 육해는 사건이 진전되는 회차가 아닙니다. 라익이 사람을 믿는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회차입니다. 이 회차에서 라익은 3번 무너집니다. 동료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6회 초반 세나의 집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홍혜주입니다. 혜주는 이미 끝난 관계처럼 보였던 라익과의 과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자신들은 헤어진 적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라익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주장. 이 장면은 삼각관계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라익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라익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도움도 관심도 어떤 개입도 필요 없다는 태도. 이때 혜주는 묻죠. 그렇다면 왜 맹세나는 곁에 두느냐고. 라익은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는 이 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다. 혜주가 떠난 뒤 라익은 세나에게 사과와 함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자신의 곁에 세나가 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편안하다고. 이 고백은 호감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익에게 세나는 연인도 변호사도 아닌 외부 세계로부터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된 상태입니다. 세나 역시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라익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육회는 서로를 믿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본격적인 대질신문이 시작되며 최재희는 라익과 강우성 사이의 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과 폭군적 태도가 있었다는 식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 라익이 다른 회사와 계약했고 그 사실을 강우성에게 알렸으며 그날 밤 강우성이 라익을 만나던 중 사망했다는 주장. 시간대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순간 라익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이 됩니다. 라익은 다른 회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곽병규는 물증을 제시합니다. 라익 본인이 아닌 어머니 도미경의 계좌로 계약금이 이체된 기록. 이 사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라익을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습니다. 왜 본인 계좌가 아닌가? 왜 하필 어머니인가? 설명할수록 의심은 더 커지는 구조. 라익은 이제 수사실이 아니라 가장 가기 싫었던 곳으로 향합니다. 라익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고. 도미경의 대답은 라익의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돈을 조금 받았다며 그게 왜 문제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자수해서 형량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는 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라익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도미경에게 라익은 지켜야 할 아들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할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태도는 라익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라익은 이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 이후 라익은 금대표 금보상을 만납니다. 최재희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금보상의 대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라익이 다른 회사로 이적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골드보이즈 멤버 전원과 재계약을 원했다는 사실. 그건 계약서로 증명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은 라익에게 처음으로 아직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인물 역시 완전히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세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라익. 분위기는 잠시 평온해 보이지만 세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말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라익의 반응은 담담하지만 냉소적입니다. 이미 사람에게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 배신을 알아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는 말. 이건 강한 척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라익은 세나에게 김밥을 싸주려 합니다. 이 행동은 사랑 표현이라기보다 라익이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돌도 피해자도 아닌 그냥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려는 선택. 하지만 김밥 재료를 찾으러 올라간 다락방에서 라익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굿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세나가 팬이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익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사생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순간 모든 기억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도 믿음도 곁에 있어준 이유까지 저 사람은 나를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돌을 보고 다가온 건 아닐까. 그래도 라익은 아직 세나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제 누구에게도 자신을 전부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 6회는 라익이 세상을 불신하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7회에서 아주 냉정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7회에서 도라익은 믿음을 회수합니다. 설명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고 세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도라익은 세나를 변호사 자리에서 내립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후 전개는 더 위험해집니다. 세나 없이 홀로 신문을 받는 도라익. 수상하게 조급해지는 금보상. 경찰보다 먼저 누군가를 찾으려는 움직임. 이건 해결이 아니라 은폐의 냄새입니다. 7회는 묻습니다. 도라익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세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끝까지 이 사건에 남을 수 있을까? 아이도라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거짓말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은 가장 늦게 배신하며 가장 잔인한 선택은 늘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고. 7회부터 사건은 더 빠르게, 관계는 더 차갑게 무너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 안악의 드라마 창고에서 계속 함께 짚어볼게요. 구독은 이 드라마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